동료가 지뢰를 밟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앞도 지뢰밭, 뒤도 지뢰밭이었으니까요. 80년대 DMZ 수색 대원들이 왜 그 땅을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인 곳이라고 불렀는지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7위 첫발의 공포 수색로 개척의 시작.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봄 눈이 녹고 풀이 자라기 전 강원도 화천인제 원통 일대 DMZ 수색로는 겨우내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이 됩니다. 그 땅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수색대 개척조의 임무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지뢰 탐지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80년대 우리 군이 보유했던 탐지기는 전시용 전투형으로 대형 지뢰원을 찾아 넓은 지역을 신속히 통과하는 용도였습니다. 손가락만 한 에멸레 발목 지뢰를 한 발자국씩 짚어내기엔 턱없이 정밀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개척조는 기계 대신 자신의 눈과 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땅이 살짝 부푼 곳, 낙엽이 이상하게 쌓인 곳, 풀이 묘하게 눌린 자국, 이 모든 것을 무릎을 꿇고 눈으로 확인하며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7사단 7성부대 수색대대 기록에 따르면 봄철 수색로 개척 시 하루 전진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기어가도 한 구간을 다 못 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은 전투에서 총탄을 맞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6위 에멸레 발목 지뢰와의 숨바꼭질.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에멸레 발목 지뢰입니다.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이 지뢰는 무게가 고작 112g,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데 몸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금속 탐지기로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폭약량은 테트릴 28g. 적어 보이지만 밟는 순간 발목 관절이 산산조각 납니다. 살아남아도 발목 절단 수술 없이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80년대 수색대원들은 이 지뢰를 대검 하나로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검을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땅에 찔러 넣어 저항감을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단한 것이 걸리면 멈추고 흙을 걷어내고 확인하고 한 발자국 전진에 10분이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100m를 여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역에서 터지는 사고였습니다. 이미 개척된 수색로로 걷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뢰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땅이 꺼지고 흙이 이동하고 지뢰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안전한 발자국이 내일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5위 폭우 뒤의 지옥, 이동하는 지뢰.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세 번째는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M14 지뢰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와 함께 흘러내립니다. 매설 기록이 있는 지뢰가 기록에도 없는 자리로 이동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천변까지 떠내려가 부유 지뢰가 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DMZ 여름 집중호우 이후 수색대는 반드시 재개척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을 오늘 다시 처음부터 개척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같은 방식으로 처음인 것처럼 다시 기어가야 했습니다. 어제 안전하다고 확인한 그 땅이 비 한 번의 지뢰밭으로 변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2사단 을지부대가 담당하던 인제원통 축선은 특히 지형이 험하고 강수량이 많아 이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급경사 산악 지형에 내리는 폭우는 지뢰를 계곡 아래로 쓸어내렸고 개척된 수색로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위험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강원도 전방대원들에게 장마철은 단순히 불편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새로 지뢰밭을 여는 계절이었습니다. 4위 방탄복도 없던 시절의 맨몸 수색.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네 번째는 몸을 지킬 장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색대원들은 방탄복, 방폭 장갑,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DMZ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8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군복 한 벌, 철모, 소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뢰밭을 기어가는 동안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사단 승리부대 수색대원들이 근무하던 화천 일대는 지형 자체가 험지였습니다. 여름엔 수풀이 허리까지 자라고 겨울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안에서 맨몸으로 지뢰탐지 포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땅이 얼어서 대검이 잘 들어가지 않아도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80년대 수색대원들에게는 변변한 의무 지원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산속 DMZ에서 헬기 후송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혈이 있으면 전우가 직접 지혈해야 했고 그 전우가 후송하다 또 다른 지뢰를 밟는 일도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그 땅에서 버텼습니다. 3위 실제 사고 발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전진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5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DMZ 수색 중 지뢰가 폭발하면 남은 대원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쓰러진 전우를 구하러 달려가면 본인이 지뢰를 밟습니다. 멈춰 서면 부상당한 전우가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앞도 지뢰밭, 뒤도 지뢰밭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DMZ 수색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교범에는 제자리 정지 후 지뢰 탐지 포복으로 부상자 접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우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걸 눈앞에 두고 그 교범대로만 움직이는 건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다시 밟는 사고가 반복되었고 그것이 1970년대 말 80년대 DMZ 지뢰 사고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도 남은 대원들은 부상자를 후송한 뒤 다시 앞을 향해 발을 떼야 했습니다. GP 경계를 위한 수색로는 열려 있어야 했고 그것이 수색대의 임무였습니다. 전우를 잃은 슬픔을 삼키고 다시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80년대 수색대원들이 매일 감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2위 GP 보급로 사수 작전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6번째는 보이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GP는 DMZ 안에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에 세워진 경계 초소입니다. 그 GP까지 식량과 물, 통신장비, 연료를 날라야 합니다. 그 길을 여는 것이 수색대 보급로 개척 작전입니다. 매 보급 전에 수색대는 GP까지 이어지는 수색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사이 지형이 변했을 수 있고 북한군이 야음을 틈타 지뢰를 추가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보급 차량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GP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밥줄이 이 개척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막히면 GP의 대원들은 식량과 탄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색대원들은 날씨가 어떻든 몸 상태가 어떻든 보급로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통신선을 깔기 위해 때로는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지뢰밭을 한 발씩 열며 나아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일이 귀순자 유도 통로 개척의 긴박감 수색대 부대가 힘든 이유 그 1위는 바로 귀순자 유도 작전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보입니다. 철책 너머에서 손을 흔들거나 무기를 내려놓고 남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수색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귀순자가 걸어오는 길에는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귀순자가 넘어오기 전에 수색대가 먼저 그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12사단 을지부대 전사에는 귀순자 유도 작전이 수차례 성공적으로 수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뒤에는 반드시 수색대원들의 긴박한 개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귀순자는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전 예고가 없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색대가 출동해 지뢰 통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귀순 상황에는 북한군의 추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귀순자를 뒤쫓아 북한군이 사격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총구가 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엎드려 대검으로 땅을 찌르며 통로를 열었습니다. 귀순자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동시에 걸고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평화로운 길 아래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첫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80년대 DMZ 수색대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7사단 칠성부대, 12사단, 을지부대,
15사단 승리부대에서 수색대나 GOPGP 근무를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댓글에 부대 이름과 복무 연도를 남겨주시면 그 시절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